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0.84%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기적인 이평선을 복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인 월요일에 장중에 상당히 시장을 초반에 무너뜨리면서 많은 물량들을 흡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가 나갈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듯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처럼 장 막판에는 상당히 밀어 올려주면서 핵심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단기적인 이평 라인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방향성 자체도 상방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어제 기준으로 한 상황이고, 자, 오늘 시장부터는 재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듯이 7월 시장의 흐름을 요약을 해드렸어요. 오늘 영상 썸네일에서는 테슬라를 강조를 드렸지만 적중했다라는 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관성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관성대로라면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것이 맞았겠지만, 그래서 핵심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머무르던 박스권 안에서 지지라인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졌다면 저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올라섰다라고 한다면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움직이던 박스권을 지지라인으로 전환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기회 혹은 보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물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신규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물려있거나 180달러나 170달러 인근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을 타시거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보유 전략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다시 급등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구간에서 항상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매수 구간을 가져가기를 강조드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4일 동안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23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핵심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저항을 맞은 이 구간, 상승이 나온 이 구간 자체가 중요한 저항 라인이에요. 자, 주봉으로 보았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30달러 라인이 120주선 그리고 200주선이 걸쳐 있는 구간입니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매물대까지 한 번에 올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뚫을 것이냐, 지금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260달러나 280달러 같은 저항 라인 까지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강한 에너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이후에 그럼 또 매수 기회는 없을 것인가 라고 보았을 때는 당연히 매수 기회는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평단을 맞추신 분들은 평단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유를 해주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 해주시고, 그럼 이후에는 언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으냐, 파동을 한번 만드는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파동이 나오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상승되는 흐름이라면 파동이 높아지면서 그 다음 파동이 저점을 높여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대세적인 장기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이미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않으시더라도 장기 보유 전략으로 나가도 되는, 왜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던 하방 구간을 돌파를 해냈고, 그리고 심지어 박스권 자체도 돌파를 하면서 200주선 라인까지도 도달을 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수를 들어가거나 오랫동안 버텨오셨던 마인드 자체를 조급하게 바꾸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좀 차분하게 장기 보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시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드렸던 것이 엔비디아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수평적인 흐름이나 소폭의 조정을 가져가는 사이에, 자, SOXX 즉 반도체 지수 자체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 시총들이 이러한 다른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제로도 엔비디아는 지금 연 3일 동안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고 단기적인 이평 라인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면서
들어서 수평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즉 이전에 계속 올라갔던 강자가 이번에도 강자가 아니듯이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주가를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총입니다. 왜 시총을 봐야 하냐면 더 올라가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미국 시장이 1억조라고 한다면 뭐 이 한 종목에 뭐 4천조가 들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결국 60%, 전체적인 시장의 60% 정도밖에 흡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예시는 정말 간단하게 들어드린 것이고 어떠한 말씀인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존에 시총 자체의 규모가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폭은 계속해서 줄어든 것이고 하방으로 향하거나 유지될 수 있는 압력은 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월에 들어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시장의 반등에도 단기평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듯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SOXX 같은 경우를 살펴보신다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7월 들어서 방향을 전환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어제의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일단 250달러까지는 복귀를 한 상황이고 결국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에서도 상방만 유지를 해준다면,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는 결국 240달러 지지라인이 유지가 된다면 재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틀 전에도 장중에는 많이 움직였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 지켜낸 흐름이고, 주봉으로도 보더라도 단기적인 추세라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전략으로 이전에 매수를 하셨거나 과거 CPI 발표날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지속 보유를 하신 분들께서도 결국 원칙에 따라서 너무 잦은 매수 매도가 아니라 보유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지금 움직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빅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하방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상방으로 막 튀어오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렇게 너무나도 낮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은 맞지만, 앞서 강조를 드렸듯이 대선이나 채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시장의 위험 자체가 하방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반대쪽으로 튀어오르는 움직임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처럼 전체적인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움직임 자체가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서 아직은 시장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의 상승과 연계해서 채권 수익률 자체가 하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채권 수익률이 다시 주요한 저항 라인에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7월의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자, 엔비디아 같은 시총이 큰 기존의 주도주는 살짝 어느 정도의 수평적인 조정을 가져가는 와중에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방향성을 확실히 해주면서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당장은 긴 시계열상의 저항 라인에 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살짝 주춤할 수는 있고 저점을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봐주시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거나, 어차피 장기적인 시계열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자, 다른 반도체 종목들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실제 지수를 보시더라도 시총이 가장 큰 엔비디아가 1.31%가 빠졌지만 SOXX 같은 경우는 주요 지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결국 강조드린 그 흐름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요한 지지라인, 반도체 섹터는 240달러 라인 초반이 지지라인이어서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원칙대로 보유가 들어가는 것이고, 단기적인 추세 이탈로 시장에 위기가 온다, 이런 식의 호들갑스러운 매수 매도보다는 확실한 방향성이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 섹터도 새로 신규를 매수를 하면서 양전을 한 상황이고, 개별적인 종목들 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멤버십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방법 자체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 같은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